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종 인사드리면서 정익종쌤의 한방 합격 다 풀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4년 3회 기출문제 풀이 1과목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표시장치 모니터 그 소리입니다. 표시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도트 피치 값이 작을수록 선명하다. 피치는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다 라고 우리가 앞서도 기출문제 1회 때인가 봤던 것 같아요.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작을수록 더 선명하다. 화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다. 맞는 말이고, 화면의 크기 우리가 보통 21인치, 23인치 이렇게 표현을 하죠. 21인치, 24인치 이렇게 표현하는데 과거의 기출문제에서는 이게 인치였습니다. 센티미터가 아니라 인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 보면 이거 틀렸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면의 크기는 대각선의 길이는 인치로 표시한다.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길이 단위가 인치는 국제적 관례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현행 국가표준기본법에서는 법령 개정 단위에 제외되고 있는 단위로 인치가 아닌 센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맞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치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인치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이 문제는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맞는 문제가 되는 거고, 화면 캡처. 화면 캡처란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을 캡처해서 이미지로 만들겠다. 그래서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활성화면 캡처가 있고, 현재 화면이 여러 개 있을 때 여기 화면이 있고 여기 화면이 있고 이렇게 1번, 2번, 3번 있다. 이 하나의 화면만 캡처하는 걸 활성화면 캡처라고 합니다. 이 전체를 캡처하는 거를 화면 전체를 캡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 하나만 캡처하는 것보다 이 전체를 캡처하는 용량은 파일 크기는 작아질까요? 커집니다. 더 커집니다. 또 주파수 대역폭은 속도와 관련 있는 용어로 이 화면 캡처하고는 의미상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빼더라도 화면 캡처, 화면 전체를 캡처하면 용량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파일 크기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파일 크기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캐시 메모리. CPU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게 캐시 메모리다. 캐시 메모리는 SRAM으로 사용합니다. SRAM. 근데 여기 SDRAM 이거는 메모리가 됩니다. 주기억장치. SRAM과 DRAM으로 나눠지는데 얘는 SDRAM이죠. DRAM이 아니라 SRAM으로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비싸다라는 특징이 있고, 램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SRAM입니다. 램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변경, 편집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3번은 램의 중에서 D램, S램은 캐시고 D램은 주기억장치에 이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은 S램이 아니라 SD램이라고 했으니까 주기억장치에 사용되는 겁니다. D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는 3번이 틀린 내용이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 한자 문제도 2014년 1회, 2회, 3회, 지금 3회까지 계속 연달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음을 모를 때 부스, 외자, 스트로크이 있고, 음을 알 때 음절, 단어,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자 사전에 해당하는 한자를 입력한다. 한자 사전에 없는 단어일 경우 사용자가 등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자 음을 모를 때는 문장 자동. 문장 자동은 한자 음을 알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음절 단위 변환. 한글 음을 먼저 입력하고 음을 알기 때문에 음을 먼저 입력을 하고 걔를 음절 단위로 변환하는 음절을 알 때 방법이 되겠죠. 3번에는 3번 음을 모를 때가 아니라 음을 알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뭔자예요? 이걸 한자로 내가 만들고 싶어요. 뭔자인지 모르면 한글로 강 하고 한자로 변환해야 되는데 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강이라고 내가 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자의 음을 알 때와 모를 때의 차이를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내용은 그렇네요. 우리가 완성형이 있고 조합형이 있고 유니코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완성형, 조합형, 유니코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니코드는 모두 2바이트다. 완성형은 완성형 교환완 이렇게 연결되라고 했습니다. 교환완. 교환형은 완성형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라고 했습니다.
완성형은 처리형이 아니라 교환형이다. 처리형은 조합형이죠. 3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조합형에는 초, 중, 종을 결합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없는 단어들도 만들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고 또 잘못 만들다 보면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조합형의 특징이죠. 자, 답은 3번. 처리형이 아니라 교환형이다. 자, 5번 문제. 관인. 관인 같은 경우에는 도장을 찍는 겁니다. 도장. 자,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장, 여기가 무슨 학교 이름이 되게 나오겠죠. 그러면 도장을 어디다 찍느냐? 이 마지막 글자 중앙에다가 찍는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관인을 찍는 위치는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장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범과 같은 민원 서류는 자, 직인인 경우에는 발급 기관장 옆에 이 옆에다가 공백에다가 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반 공문서이기 때문에 3번처럼 인형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로 해야 되겠죠. 자, 6번. 편집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레그드, 소트, 홈베이스, 캡션. 레그드는 한쪽 끝이 정렬되지 않는 거. 소트는 정렬하는 거. 순서를 재배하는 거. 오름, 내림 있죠. 자, 캡션. 그림의 제목입니다. 홈베이스. 자, 우리 1회 때 홈베이스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문서에 어디서나 특별히 지정된 위치로. 자, 여기서는 문서에, 자, 여기서 임의의, 자, 문서를 편집할 때 임의의 위치에서 곧바로 문서에 처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문서의 처음에 가는 게 아니라, 특별히 지정된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문서의 처음이 아니라, 특별히 지정된 곳. 꼭 처음이 아니더라도 된다는 거죠. 다른 곳으로, 특별히 지정된 곳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7번째 문제. 7번째 문제는 신유형에 해당되는 문제네요. 자, 먼저, 문서의 종류를 보면, 일련번호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일련번호의 종류를. 누년 일련번호. 자, 예를 들어서 2014년에 59번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2015년에 1번으로 시작하면 연도별입니다. 연도별. 그런데 누년은 60으로 갑니다. 해가 바뀌어도 번호가 계속 누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년은 번호가 계속 누적되는 거고, 연도별은 연도가 바뀌면 다시 1번으로 바뀌는 건데, 자, 그러면 연도별 일련번호와 연도 표시 일련번호가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2014년에 59번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2015년에 15-1로 오면 뭐예요? 연도가 표시가 됐죠. 연도가 표시가 됐고 중간에 붙임줄을 통해서 새로 붙이는 걸 연도가 표시됐다고 해서 연도 표시 일련번호라고 하고, 그냥 새롭게 번호가 1로만 되는 건 연도별 일련번호입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매년 시작되는 일련번호서 연도가 표시가 없는, 그렇습니다. 그냥 1로 나오는 거죠. 즉 연도가 표시가 없는 건 연도별 일련번호, 연도가 표시가 되면 연도 표시 일련번호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법규문서는 누년 일련번호죠. 법은 계속 누적되니까 누년 일련번호. 공고문서 우리가 2회 때 5일차, 자, 특별한 5일이 지나면 그 문서가 효력을 발생한다. 법규는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라고 했어요. 이 공고는 연도 표시를 해서 일련번호 15-1, 16-1 이렇게 연도가 표시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시문서는 다 끼어들어가 있네요. 지시문서는. 자, 지시문서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지시문서에 4가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 훈, 예, 일. 기억나나요? 내 조카 지훈이가 어디 학원 다녀요? 에일 학원 다녀요. 에일 학원. 지훈이는 에일 컴퓨터 학원에 다녀요. 제가 인강 들으라고 제가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제 학원에 안 오고 에일 학원에 다니고 있대요. 자, 그래서 지시문서에는 4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 훈, 예, 일. 자, 그런데 지시, 표시, 여기서 기억을 해주세요. 좀 말이 안 되지만 좀 그렇게 애워주세요. 자, 연도 표시, 그러니까 지시, 시가 붙어있는 건 표시에 시가 붙어있어요. 그쵸? 다른 데는 시가 없어요. 자, 시가 없어요. 지시문서 중에서 지시, 훈령, 예규, 일일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시는 연도 표시다. 그 다음에 일일, 일별, 일일, 매일, 일별, 별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말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애워주세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저도 잘 몰라요. 자, 여러분들이 나름 좋은 방법도 있으면 방법도 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훈련과 애교는 법규 쪽하고 연결이 된다. 자, 일일 별 이렇게 GCC 연도 표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법규 문서는 연도 구분에 관계없이 누적되는 누년 일련 번호를 사용한다. 지시 문서의 중 훈련과 얘기는 누년 일련 번호. 법규 똑같이. 자, 공고 문서는 뭐라고 써요? 연도 표시 일련 번호. 자, 그다음에 일일 명령 지시. 지시는 시시 연도표 시시. 일일 명령은 일일 별별별 연도별. 그럼 지시가 틀린 거죠. 연도별이니까 자, 지시는 연도 표시 열 일련 번호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어거지로 제가 강제로 이렇게 방법을 소개했지만 그래도 뭐 나름 신선한가요? 신유형이라서 신선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좀 외워주십시오. 자, 8번째 문제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인쇄전 미리 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여백 등 문서의 윤곽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다. 자,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자, 모아찍기라는 게 있습니다. 한쪽에 한 장씩만 찍는 게 아니라 나는 한 페이지에 2쪽씩, 3쪽씩 막 이렇게 연결해서 종이를 좀 아낄 때 모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모아서 찍을 수가 있고 또 그림과 같은 오토마크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여기 파일로 인쇄 있습니다. 파일로 인쇄를 누르면 여기에 확장자가 뭐라고 나와요? 프린터 파일. PRN으로 나옵니다. PRN. 자, 그래서 파일로 인쇄하면 HWP, DOC, 기본 문서죠. 얘는 기본 HWP로 들어가지만 파일로 인쇄를 하게 되면 PRN으로 프린터로 전송 형식으로 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9번 문제. 9번 문제도 14년 1회 2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삽입, 삭제, 수정. 자, 여기서는 내용만 보고 가겠습니다. 스페이스바는 삽입 상태에서는 공백이 생겨요. 자, 여기 현재 삽입 상태죠. 삽입 상태에서는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수정 상태에서는 지워져요. 자, 여기 한 문자씩 삭제된다라고 했으니까 삽입이 아니라 수정 상태로 가야 되겠죠. 만약에 삽입 상태였으면 한 문자씩 삭제되는 게 아니라 밀린다. 밀리면서 오른쪽으로 밀려지면서 공백이 삽입된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겠죠. 9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워드 프로세서를 동작하는 동안 상태 표시줄 화면의 맨 하단 이쪽 1단 세 번째 줄 36칸 자, 구역, 삽입, 삽입 수정 바꿀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쪽과 단,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그 다음에 삽입, 수정,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 몇 쪽인지, 커서의 행과 위치, 삽입 상태, 텍스트 크기는 요 위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11번째,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용어는 수시로 나오죠. 용어는 수시로. 자, 유사 문제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용구, 매크로, 영문균 등 리주, 뭐 약방의 감초 그런 거죠. 상용구 자주 사용하는 문자를 약자로 등록한다. 매크로 반복되는 동작들을 한 번에 처리를 하겠다. 작업 순서를 등록시켜 놓고 한 번에 실행시키는 거. 영문균 등 문서 작성 시 영어 단어가 너무 길어 단어의 일부가 다음 줄로 넘어올 때 단어 전체를 다음 줄로 자동으로 넘기는 기능은 워드랩이죠. 워드랩. 자, 워드랩으로 인하여 자, 다음 줄로 넘기는 건 워드랩이고 그 워드랩 때문에 오른쪽에 여기 공백이 생기면 그 공백을 균등하게 분배해 주는 게 영문균등입니다. 자, 영문균등은 워드랩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워드랩과 영문균등의 차이를 좀 봐주시고 미주는 보충 설명들을 맨 마지막 보충 설명을 맨 마지막 각각의 페이지에다 하면 각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번에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12번째 전자통신 출판의 이점으로 볼 수 없는 거 역시 신유형. 뭐 읽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나름 신유형이니까 표시는 해두었습니다. 자, 전자통신 출판, 전자출판 책 만드는 건데 자, 출판, 그 다음에 출판에 대한 추가 수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 다수의 같은 내용을 이용할 때 반드시 접근 순서대로 랜덤으로 할 수 있습니다. 랜덤으로. 3번이 틀린 거고. 자, 우리가 여기서 편집한다고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편집을 해야 돼요? 여기 하다가 여기 할 수 있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13번째 프린트에서 다음 페이지 맨 처음 위치까지 페이지로 올리는 거, 종이를 밀어 올리는 거를 폼피드로, 한 줄 한 줄 말아 올리는 걸 라인피드로,
자, 관련 용어들 밑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14번째, 행정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 단위 업무별로 분장하고 그에 따른 단위 업무에 대한 단위 업무 계획, 업무 현황, 자, 이런 뭐 길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편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람. 편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직무 편람과 행정 편람이 있다. 자, 부서별로 각각의 소관 업무, 부서별 업무는 직무 편람, 그 다음에 장비, 기계 사용법, 그 다음에 각 업무 담당자에게 일, 뭐 업무 내용 이런 것들은 행정 편람입니다. 자, 여기서는 소관 업무를 단위 소관 업무, 단위 업무별로 이렇게 부서별로 소관 업무를 나누는 건 직무 편람이라는 거. 자, 이런 문제도 종종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0년, 12년, 12년에 13년, 14년에는 안 나오는데 뭐 12년도까지는 자주 출제가 되었던 문제 같아요. 자, 그래서 부서별로 하는 건 직무, 개인별로 일상의 근무 규칙이라든가 장비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 행정 편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행정 편람이라는 거, 업무 편람의 종류에는 행정과 직무 편람이 있다라는 것까지. 자, 15번째 본문 속의 중요한 용어들을 책 맨 뒤에 모아서, 자, 우리가 보충 설명을 하는 건 미주죠. 보충 설명을 하는 건 미주. 자, 그런데 뭐 기역 해가지고 각주, 뭐 가고, 뭐 이런 거, 각주는 몇 페이지에, 가고는 몇 페이지에, 기역, 니은은 뭐에 대한 거 몇 페이지에, 이렇게 이런 단어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게끔 몇 페이지에 있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걸 색인이라고 하죠. 색인. 색인은 오름차순만 정렬이 가능합니다. 정렬, 우리가 뭐 소트 있었죠. 소트는 오름 내림이 가능하지만 색인은 기역, 니은, 디귿 차례대로만 가능합니다. 자, 오름차순으로만 가능하고 중요한 단어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 페이지에 수록하여 본문의 몇 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는지 찾기 쉽도록 하는 게 색인입니다. 하이퍼텍스트, 디폴트, 옵션 각각 2014년 1회 때, 2회 때, 뭐 2회 때 계속 나왔던 용어들이니까 꼭 정리를 좀 해주시고, OLE도 2014년 1회 문제에서 제가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입력에 OLE 해가지고 파일로 해가지고 뭐 찾아봤었죠? 이런, 자, 플래시 파일, 외부 파일, 한글에서 만들지 않은 외부 파일을 한글로 가져오겠다, 이런 게 OLE 방식입니다. OLE. 자, 3번에 보시면 현재 편집 중인 이런 문서에 응용 소프트에 다른 소프트에서 작성한 그림이나 표, 차트, 비디오 등과 같은 것들을 끌어오는 기능이다.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이 한글에서 만들진 않았지만, 한글에서 구현할 수는 없지만 다른 소프트에서 만든 걸 끌어오는 기능을 OLE라고 한다. 자, 용어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17번 또 전자우편, 전자출판에 관한 용어들이네요. 자, 디더링. 이거 디더링 뭐예요? 색을 잘못 조합하면, 자, 2차원의 이미지 등을 첨가하여 3차원으로 만드는 거, 이건 렌더링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디더링에 대한 설명은 여기 있습니다. 제한된 색상을 조합하다 보면 새로운 색을 만들어지는데, 그 새로운 색을 잘못 만들면 디더링 이렇다고 했습니다. 자, 모핑은 두 개의 이미지를 적절히 변화시켜서 사람이 불효가 되거나 이런 불효가 되게끔 이미지를 변환시키는 게 모핑이고, 자, 그래픽 파일의 효과로 신문에 난 사진과 같이 미세한 점으로, 이런 건 뭐예요? 미세한 점으로 사진을 나타내는 거, 이런 거는 하프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처의 컬러가 배경색보다 짙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스프레드고, 얕으니까 짙을 때가 아니라 옅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스프레드입니다. 자, 그래서 짙을 때 겹쳐 쓰게, 계속 겹쳐서 오버프린트죠. 겹쳐서 쓰는 건 오버프린트.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다 틀린 내용이고, 초크. 자, 초크, 이미지의 변형 작업, 입출력, 채도, 조명도, 명암 등을 조절하는 걸 초크가 아니라 초크예요. 초크. 자, 17번에는 4번이 되겠고, 각각에 대한 오답 정리도 되어 있고 용어 설명도 되어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째 스타일은 몇 번을 눌러서? F6을 눌러서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추가하기죠. 기존의 스타일을 삭제할 수도 있고 편집을 통해서 문단 글자 번호, 문단 번호들을 변경을 할 수도 있다. 자, 자주 사용하는 글자나 문단 모양을 미리 정해놓고 쓰는 것을 말한다. 특정 문단을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할 수 있다.
문단 모양이라든가 글자 모양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고, 스타일을 적용하려면, 내가 이 부분의 스타일을 적용하려면 이 부분만 범위를 잡아야 되고, 범위를 안 잡으면 문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언제나 범위를 설정하여야만 한다가 아니라 범위를 설정해서 할 수도 있고, 범위를 안 잡으면 전체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특정 부분의 스타일을 일괄 변경 시 블록 설정을 해서 한꺼번에 지정할 수도 있고, 안 잡으면 전체가 되고. 자, 19번째 교정부어 문제. 사나운 궤도, 사나운 궤도 띄어쓰기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궤도는, 는은 지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지워졌네요. 는 지워졌죠, 여기는. 먹여주는 사람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먹여주는 사람은.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그 다음에 20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호랭이에게 수정해라. 수정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물려가도 여기는 붙여야 되겠죠. 물려가도 붙여졌죠. 붙여졌습니다. 바짝 뭐만? 정신만 바짝 차리면 오케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순서가 뒤바뀌어 있죠. 20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교정부어 문제들은 항상 두 문제가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는 문제입니다. 뭐 거저먹는 문제도 못 맞히면 네버 절대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14년 3회 1과목 문제까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2과목 문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리며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